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스크랩을 해주는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 문제 풀 때 아이들이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면 전체적인 흐름 정리부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고, 뭐 내용 읽어보면 별거 아니고 뭐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흐름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잡힐수록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고 세상에 암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자, 국제사회, 네, 주권 국가의 중심. 그럼 국가가 이게 주권을 가졌으니까 주인된 권리 있으니까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라마다 말로는 이제 평등한 주권이죠. 근데 이제 안전보장 이사에 가면 상임 이사국들도 있고 그러면 결정 구조가 달라요. 힘센 사람이 힘센 나라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아니면 영향을 주고 그러죠. 어쨌든 주권을 가진 기본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현실적으로는 불평등하다. 확실하게. 네. 자, 무정국성, 강제력을 발휘한 중앙정부. 이게 정부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 합의체라는 거죠. 유엔은 협의체일 뿐이지.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한다니까 강제적으로 뭐 처벌을 하거나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정부, 정부가 없는 것 같은 성격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를 해갖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네. 자국의 이익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도 있고, 그러면 국제법의 법원이 뭐냐? 그러면 뭐 세계 조약이나 뭐 국제적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있는데, 강대국에서 무시해버리면 뭐 못하죠. 그래서 여론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규범 같은 경우는 인류사회에서 이런 건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영향을 주니까 서로 조심을 하는 거죠. 자, 베스트팔렌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했을 때 이제 세계 연합처럼 만들기 시작한 전 단계고, 근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서 이 제국이 황제가 있는 나라인데 제국이 없는 건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황제가 없는 거는 제국주의 시대가 지나고 어쨌든 세계 연합이 되는 상황에서 1차 세대대전, 2차 세대대전이 지나서 세계가 양편으로 갈라서 어떻게 보면 싸운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하고 소련으로 양극으로 강하게, 양극체제 하면 미소 냉전 시대로 봐야 되는 거고, 이 미소 냉전 체계가 분화돼서 이게 소련이라는 나라가 여러 개로 나뉘면서 러시아가 되고, 그러면서 다원화 체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축이 EU,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이런 식으로 잘렸다는 거죠.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다극체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양극체제를 이렇게 빈부에 따라 선진국, 후진국 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미소 냉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국제사회 문제 보면 무력 분쟁 어디든 일어나고, 테러, 이게 이제 작은 테러가, 소프트 테러가 문제죠. 몇 명 가가지고 테러 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무력 분쟁하면 국경만 막으면 되는데 이건 생활의 터전이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위험하게 되니까 이게 더 심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나라 문제, 이게 남북 문제죠. 남북 문제는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 여기가 추운데 선진국이 많고, 나라도 근데 여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 따뜻한 나라들이 있고, 호주 있고, 대륙이 있는데, 북반구에서 선진국이 더 많으니까, 남북 문제, 빈곤한 나라와의 경제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는 고결과 환경오염. 자, 인권 문제는 나라마다 이제 이렇게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세계화와 그 나라의 특수성의 충돌로 인해서 인권에 대해서 참견을 하기 시작하죠. 카스트 제도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나라마다 독특한 제도인데, 다른 나라에서 참견을 하죠. 인권에 대한 문제로. 왜 그러냐면 인류 보편성이란 문제로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건 문제도 실제적인 빈부에서 파생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여 넘어서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 없이 계속 영향을,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무차별적으로 포괄적 다수에게 퍼져버리죠.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게 피해를 준다면 국제사회 문제가 A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막 퍼져버리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으로 미세문제 온다고 보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민족, 인종, 종교 갈등, 이권에 따라 이익, 권리. 그러니까 이제 법정이잖아요. 법정이든 사회학이든 심리학이든 뭐를 하든 전부 다 이제 바탕에 깔린 게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이익이 뭐예요? 경제적 이익이에요. 그럼 뭐예요? 경제학 논리를 알지 못하면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가 경제시대라는 거예요, 현재시대는. 자,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함양의식 좀 가지고 여러 명이 공조해서 협력하려고 하는데,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 종교가 다르니까,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다르니까 이게 합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거를 세계주의를 가지고 돕기는 하는데, 전체 구성원이 이걸 도우려면 이게 이 국가 개념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하고 다른 국가하고 치면 또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집단과 집단의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분쟁도 국제관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양한 행위가 상호작용을 하긴 하는데 국제기구에서 이게 협의하려고 만들 거나 나라끼리 여러 나라로 이제 퍼쳐져 있는 맥도날드, 한국 맥도날드.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거 말고요. 이 자본을 갖다가 한국에다가 법인을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한국 거예요. 한국 코카콜라예요. 네. 그런데 이 자본이나 이런 영향은 미국에 영향받고 이익도 미국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국적 기업이에요. 네. 국제적 영향력 지닌 개인, 행위 주체들. 자, 정치, 외교, 안보의 영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정치, 외교, 안보 이것들이 경제나 경제 문제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와 관련된 환경 문제, 그런 다음에 이제 문화 문제 이렇게 되겠죠. 네. 국제사회에서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초국가적 행위체들이 유엔일 수도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 더 크죠. 더 큰 영향을 줘요. 다국적 기업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세계 식량을 좌지우지하고 예를 들어서 그 석유를 좌지우지하고 무기를 좌지우지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휙휙 바뀌고 그래서 초국가적 단체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외교, 경제, 인권, 환경들의 다양한 분야가 걸고 넘어지는 거고 뭐 내부적으로는 한 국가의 일부지만 독자적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적 정당사회단체일 수도 있는데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국가 내부죠. 그렇죠. 그게 한국 지부가 있죠. 그게 이제 연대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 국가의 일부지만 독자적 영향을 가지고 국제활동, 그럼 YMCA, YWC 전 세계에 있죠. 국제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요. 국가의 일부에 근데. 네, 국가 라이온스 클럽은 한국 안에 있잖아요. 한국 라이온스 클럽이요. 한국 안에 있으면 한국 네. 국가의 일부라고. 요거는 국가 내부적 행위체는 한국 안에만 있으면. 근데 그것들이 한국에 영향을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 관계, 국제 라이온스 클럽 해갖고 라이온스 클럽끼리 연합해갖고 뭔가 하고 그러죠. 자,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도 있죠. 세계를 움직이는 몇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국제나 사법재판소. 이거니까 이제 뭐 회의체고, 요거는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쵸? 네. 분쟁 당사 공식이 동의안이에요. 동의 안 하면 안 하니까. 동의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고 동의하고, 그래, 우리 협의하자 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여기 못 가죠. 네.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지만 뭐 강대국 논리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에서 상임이사국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여론을 만들어봐야 그죠? 강대국 논리에서 다 결정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세계 평화 유지도 있고 국가 간의 뭐 우호 증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힘의 논리죠. 완벽하게.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국제법도 법원이 이제 법원은 뭐라면 법의 근원이에요. 법의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원천을, 소스를. 국가 상호 간의 국제기구, 국가 간에 체결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문서 형식으로 합의에 의해서 책임 추구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버려요. 하기 싫으면. 네. 협의에서 나가버려요.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법규범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불간섭 원칙처럼 외교관 면책특권, 외교관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그 외국 공사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다른 나라가 되니까 들어가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거나 이렇게 전쟁포로 같은 거. 네. 자, 국내법이 공통으로 따르는 법의 보통의 원칙은 신의성실, 민법에 있어요. 신의성실의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장이. 신의가 믿음. 믿음에 따라 성실, 기대, 상대방과. 그러니까 성실하게 선한 관리자의 의무로 잘 운영해라. 이렇게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대원칙으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를 이게 남용은 넘치게 쓰는 거죠. 네. 이게 권리 위에 잠자서 권리를 하나도 안 써도 이게 권리를 뺏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남용은 너무 많이 쓰는 거고. 근데 판례, 이 판결례죠. 그래서 학설은 이제 통설, 확실히 다 90% 정도 되면 통설, 좀 많으면 다수설, 그 다음에 유력설, 소수설 이렇게 있어요. 설들이 그거죠. 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 이론, 국제기구의 결의 이렇게. 그러니까 학설도 판례가 되잖아요.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이론이 통용된다 이런 거잖아. 아, 네. 자, 국가를 초월한 국제법,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없어서 그냥 개인끼리, 나라끼리 이렇게 합의한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이게 쌍방의 동의니까 정말 힘들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동의 안 해버린다는 거죠. 억울하다고. 네. 그러니까 규범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제재가 안 되니까 재판에도 소용없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 호소하는 것처럼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거죠. 이 행위가. 네. 이 적법에 대해서 공통 판단 기준, 행동 규범을 어느 정도는 이제 판례나 이런 게 쌓이면 이렇게 하면 자꾸 시끄러워지는구나 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고. 네. 국가를 넘어서 국제기구, 기업, 개인 등이 이 국제법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무역을 하고 뭐 서로 나라끼리 도울 때 사용하고 그러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이익이잖아. 이익 권리. 무역 분쟁 발생하면 뭐 선진국에서 그럼 뭐 해버리면 자원 분쟁 발생하면 완전 전쟁이고 거의. 네. 무역도 서로 보복하고 관세 서로 매기고 그러다 보면 막 꼬여가지고 한쪽이 항복을 하게 되고. 옛날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이게 냉전 사이에 있을 때 이 공산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유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냉전 체계에 있을 때는 뭐 이념이나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체계로 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약해졌는데 네. 뭐 어쨌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하면 갈등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호 간의 이 시작점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갈등이 해소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면적으로 해서 막 냉전 시대에는 무기 만들고 핵 만들고 해서 냉전 시대 전면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하고 전체가 핵 누가 더 많이 갔나 이렇게. 근데 막 전면적으로 무력 충돌하기보다는 좀 무력 충돌을 이렇게 전쟁만으로 치지 않고 이 체제 충돌을 서로 가지도 않고 올림픽도 서로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건 무력 충돌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 충돌만 충돌로 안 치더라도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전면적이죠. 네. 그 다음에 무력 충돌을 전면적으로 하다는 이유는 군비 경쟁, 핵 경쟁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을 쏜다고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의 전쟁 상태처럼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테러로 양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들죠. 옛날에는 뭐 대사관 철수하고 외교 단절하고 국가 간의 수출입 단절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죠? 지금은 조금씩 조절을 하긴 하죠. 옛날에는 전반적이었는데 이제 일부분으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 외교는. 근데 이제 수상들, 대통령이나 뭐 총리들, 스포츠, 뭐 핑퐁 외교가 제일 유명하죠. 탁구, 중국하고 미국. 문화 외교든 다양한 외교를 하는데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쟁이 아닌 경우에는 여론을 이용해야 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그죠? 국제연합 산하야. 그러니까 여론의 끝장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국가만이 당사자 자격.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상호 합의를 한 다음에 동의를 해서 재판을 시작하니까, 잘잘못 따져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재적인 재판관이 중재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중재적인 재판관을 중재를 주더라도, 이거를 해봐야 안 따라오면 소용이 없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분쟁을 격화시키면 이렇게 분쟁이 필요한 나라에는 이익이지만 아닌 나라에는 좀 더 짜증나는 일이겠죠. 계속 물고 들어지니까. 네. 바람직한 국제관계, 협력 공존, 지구촌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해서 공동체 구성원, 연대감, 관심 참여, 인권 존중, 문제의식, 개선, 지역 수준에서 현실을 고려해. 되게 어렵죠? 우리나라는 못 참여하면 끝이니까. 네. 근데 안 참여할 수는 또 없고. 네. 근데 이거를 리드하는 나라는 선진국에 있죠. 이렇게 탄소 배출 본인들이 옛날부터 계속 많이 다 해놓고 후진국 같아. 탄소 배출군 우리 이제는 거래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자연만 깨끗한 나라는 우린 배출 안 하는데 공장 세우려고 그러면 탄소 배출권 문제되네. 못 쫓아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네. 이게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국제관계도 이게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합리성보다는 힘에 의한 논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가르치잖아요. 네. 이걸 가르치게 되다 보면 국내 관계 이걸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맞아요. 그걸 인간관계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극단적인 거? 국제관계에서는 극단적인 관계 속에서 그럼 국내는 그렇게 않냐? 힘의 논리 아니야? 돈 많은 사람. 맞죠. 그런 거 치면 국제관계 제대로 인식시켜서 가르칠수록 희망적이지 않은 것만 애들한테 교육하게 돼서 좀 대략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해. 이런 거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애들이 세계 속에 가갖고 세계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는, 너무 덜 가르치는 것 같아요.